그런데 여기 홍준표 전 시장이요. 이 반명 텐트, 현수막을 김문수 전 장관과 나눠 들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사실은 원조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기류는 좀 다릅니다. 어제 저희 뉴스데이에 출연해서 홍준표 전 시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와 이제 함께 빅3로 표현이 되는데 김문수 후보보다 홍준표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는 경쟁력을 논하기에 앞서서 지금 빅3 후보가 아니고 스몰3죠. 그렇게 경선 구도가 된다면 본선은 어렵지 않게 이길 것이다. 그래 봅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보다의 뭔가 경쟁력은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좋은 홍보 기회인데요. 그거는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거죠. 그건 국민들의 예. 판단 사항이고 그거는 제 입으로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어떠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홍 전 시장이 최근에 이제 본인이 기세도 괜찮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상대 공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자제하고 일단은 본인 정책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어떤 선거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확장성의 한계를 가져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본격적인 후보를 이제 등록을 해서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 본인이 결국은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경쟁에서 졌고 그 이전에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조금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강성 또 직설적 이런 이미지보다는 좀 포용적 이미지로 이제 아마 바꾸려고 하는 좀 뭐 그런 어떤 이 캠프에 전략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건 지금 본인이 설정하고 있는 일단 이 친윤 그룹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실은 좀 반윤 그룹들까지도 전체로 포괄하려고 하는 예. 이제 그러한 행보를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나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예전과 좀 달라졌다. 달라진 홍준표 뭐 이런 이미지를 해서 좀 더 확장력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 4인 경선을 넘어서서 만약에 이제 2인 경선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홍 시장이요?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떤 각 단계마다 조금씩의 다른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지금은 좀 포용적이고 좀 달라진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꽤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8명에서 4명을 추릴 때 혹은 또 2명을 추릴 때 전략들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아까 한동훈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면 홍준표 전 시장도 정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외국인 국민 투표권을 축소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국민 투표권 부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줄 때 그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투표하러 한국에 옵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돈 벌고 살려고 오는 거지. 한국에 기여하면 투표권이 있죠. 기여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지금 지방선거 때 투표권 주죠 아마. 그거는 잘못된 거죠. 중국인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려면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투표권을 줘야죠. 홍 전 시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특히 뭐 대통령은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국가 대개조 뭐 이런 얘기는 이미 언급한 거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폐지나 선관위 대수술 오늘 이걸 좀 홍준표 전 시장이 강조했어요? 저 부분 특히 헌재 폐지 같은 경우에는 예. 직접적으로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애둘러서 어떻게 보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사실상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마치 탄핵 변론을 KTX급으로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적법 절차 보자 내지는 피청구인의 어떤 절차적 보장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를 둬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민심을 저와 같은 제도적으로 받아서 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효하고 어떻게 보면 실탄을 따박따박 모을 수 있는 전략이다 생각을 하고 예. 더불어서 선관위 수술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이유로 해서 이
그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들 애둘러 가지고 선관위를 대수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했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인파이터로 싸우진 않지만 사실상 아웃복싱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던 어떤 어젠더를 이 실질적으로 표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그 개헌이란 이슈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 친윤 세력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적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김진욱 대변인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 폐지 말고도 홍준표 전 시장의 공수처 얘기도 했고 저희가 뉴스탑 후반부에 이어지는 순위 주제에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를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했는데 공수처도 폐지하겠다, 헌재도 폐지하고 아예 이재명 전 대표와 정반대인데 홍 전 시장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저렇게 저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개헌 사안인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수처 부분에 대한 폐지 뭐 홍준표 후보가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수처가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예. 무조건 폐지한다? 아마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수처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복성 그 개혁이라는 그 국가 대개조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어떤 뭐 얘기를 하든 간에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또는 민주당의 공약과 반대되는 부분만 내놓아서 예.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헌재 폐지, 뭐 공수처 폐지,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말고도 홍준표 시장이 이미 본인은 경제통인 이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 되면 총리로 낙점하겠다 이런 오늘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말해왔던 겁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예.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뭐 장관 시키네, 총리 시키네 저건 사실은 당신은 대통령 내가 돼야 된다라는 입씨름을 하다가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최진봉 교수님. 네. 유승민은 탁월한 경제 이론가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국무총리로 쓸 생각이 있다는 게 홍 전 시장 얘기예요. 지금 현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전 대표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탄핵 관련해서도 그래요. 홍준표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찬성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지세만 가지고는 경선에서 1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어떤 세력들도 함께 가야 되는데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를 받고 있는 예를 들면 합리적 보수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표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그냥 지금 당장 연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연정처럼 내가 이렇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함께 일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유승민 의원을 거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 캠프도 이제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 다 진용을 갖췄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최인영 변호사께서 잘 아시니까 이 캠프 면면을 한번 제가 길지 않게라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캠프, 김재원, 소설가 이문열 씨도 있고요. 박보균 전 장관, 고대영, 박용찬 대변인, 무대용 캠프, 홍준표 캠프에는 유상범, 김대식, 이정길 씨, 뭐 MBC 아나운서 출신 이성배 씨가 이제 대변인을 맡았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경원 의원 캠프도 뭐 진영이 완료돼서 임한희, 강승규, 박상웅 그리고 임종득, 김민전 의원이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 이 한동훈 전 대표 캠프는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친한계 의원 중심으로 뭐 한지아 혹은 여러 의원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리 언급이 됐었는데 친윤들 혹은 친윤 분포 세력들이 세 개의 공이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일단 김문수 전 장관 쪽보다는 홍준표, 나경원 이 두 캠프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시다.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현직 지금 같은 한솥밥을 넣는 의원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승리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지사님 같은 저도 자꾸 지사라고 하네요.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관으로 있지 현역으로 있지 않다 보니까 현직 의원보다는 의원들이 많은데 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거기다가 오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있는 신망이 있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 좀 한계인 것은 현역 의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조직적으로 얼마나 어떤 확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어떤 걱정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예. 그 반면에 나경원 캠프 같은 경우에는 친윤 후보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상당히 포진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문수 의원에 비해서 확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1차 컷오프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합종 연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진영을만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은 나경원 후보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현역이었던 대구시장님의 어떤 후광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보수 1위 아까 여론조사 봤지만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그러니까 주말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났고 오늘은 이철우 지사를 만났다면 이제 앞으로는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도 만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혹시 뭐 오 시장 한 번 또 이렇게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아마 통화했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본인은 또 시정에 더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그래픽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네요. 입이 아닌 발을 봐라. 예. 주말에 나경원 의원과 햄버거 회동을 했고 특히 이제 앞으로 중도를 표방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 시장도 만날 예정인데 김문수 전 장관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철우 지사를 만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 만났다. 이런 게 앞으로 이제 8명에서 4명으로 추려지는 여러 가지 것들의 연대 이런 가능성도 시사를 하는 겁니까? 뭐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도 일단 부족하고 예. 캠프에 실적으로 좀 조직력이 좀 다른 캠프에 비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또 처음에는 친윤들의 상당한 이제 후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친윤 후보들이 지금 보면 뿔뿔이 흩어지고 예. 또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또 이 지원 뭐 이쪽으로 지금 다 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원래 약속했던 친윤계 후보들의 어떤 지원이 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당 대표 선거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지금 일단 대선 후보 선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좀 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당의 어떤 표를 얻을 때는 뭐 일견 도움이 되겠지만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뭔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에 예. 대한 솔직히 우려가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노총 방문하고 전태일 열사 기념관 방문하고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아마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이 어떤 대선 도전 자체를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준비 자체가 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후보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좀 포용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1차 경선 4명이 추려지고 오늘 8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한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경선판입니다. 저희가 3위, 5위를 만나봤고요.